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은 현장에서 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 믿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벌어지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현장 소장의 무단 이탈이죠.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장 소장의 상주 의무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기본이 무너져서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과연 어떤 법적 후폭풍에 몰아치는지, 그리고 우리 감리원분들은 어떻게 실무적으로 현장을 꽉 잡고 억울한 벌점 폭탄에서 회사와 현장을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아주 확실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치명적 비극의 시작을 짚어보죠.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 동발이 설치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무너져 내린 참담한 붕괴 사고였는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사고 당일 원청 현장 소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옆 공사 현장 소장한테 지휘 좀 맡아달라고 임의로 넘겨버리고 이탈해버렸던 거죠. 책임자가 텅 빈 현장, 그 불안정한 상태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대재해를 부르고 만 겁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진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 시한폭탄인지 진짜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대가는 어떨까요? 두 번째 섹션, 무단 이탈의 무거운 법적 책임입니다. 자, 이 참사의 화살은 회사 경영진과 현장 책임자 양쪽 모두에게 아주 가혹하고 정확하게 꽂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떨어졌어요. 그럼 마음대로 자리를 비웠던 현장 소장은 무사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철체를 맞았습니다. 법은 이렇게 책임져야 할 두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서 직접적인 실형으로 처벌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책임의 무게는 형량 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의 엄청난 무게감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를 보면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엄청난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장 소장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웠다는 건 그냥 잠시 자리 비움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인 부작위로 평가받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형사처벌이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섹션, 벌점의 나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형사처벌의 거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회사 전체의 재무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행정제재, 즉 벌점이라는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공식 벌점 측정 기준표를 확인해 보시면 점검관들의 기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감리원이나 시공자가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를 대충 하거나 정기점검을 소홀히 했다? 곧바로 2점이나 3점짜리 치명적인 벌점 폭탄이 날아옵니다. 단 한 번의 관리 소홀이 수치화된 낙인으로 영구히 기록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할 핵심이 바로 이 0.5점의 무게입니다. 집중 후 대비가 배수를 미설치, 사실 현장에서는 깜빡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누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누락 하나로 벌점 0.5점이 확정됩니다. 이 0.5점 하나 때문에 향후 회사의 수많은 공공공사 입찰 기회가 싹 다 날아가 버려요. 현장 소장이 없는 현장에서 이런 디테일한 점검이 굴러갈 리가 없겠죠. 결국 소장의 부재가 회사의 미래 밥줄까지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관리감독 공백 시간의 위험성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나 치명적인 벌점 사유들 정확히 언제 터지는 걸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한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관리 감독 공백 시간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다들 정신없고 피곤한 새벽 시간, 아니면 현장 소장이나 감리원 같은 진짜 감독자가 현장에 없는 바로 그 시간들이죠. 이 공백 시간에 무리하게 작업을 밀어붙이거나 작업자분들끼리만 현장에 남겨졌을 때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실수가 곧바로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들이 하나같이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 절대적인 황금률이 있습니다. 감리나 현장 소장 등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일체의 현장 작업은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 이거 진짜 예외가 없어요. 지정된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다? 망설일 필요 없이 현장의 모든 장비 시동 끄고 작업자들 손 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야겠죠? 5번째 섹션, 감독자의 통제와 벌점 방어 전략입니다. 이런 무서운 재해와 억울한 벌점 테러를 사전에 막아내려면 통제권을 다시 감리원과 현장 감독자분들의 손에 꽉 쥐어드려야 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4단계 실무 지침 무조건 기억하세요. 첫째, 주말이나 휴일 작업이 사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둘째,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거나 관리자가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 공사 중지권을 행사하십시오. 셋째, 현장 소장 등 핵심 인력들이 진짜로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이 모든 확인 사항과 조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꼼꼼하게 남겨두세요. 이게 무단 이탈을 막고 벌점에서 프로젝트를 구출하는 가장 완벽한 방패막입니다. 여기서 감독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감리원에게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우려 시 발동할 수 있는 공사중지 명령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안전 지키려고 정당하게 작업 멈췄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 공기 좀 지연되고 손실 났다고 해도 감리원한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완벽한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 두려워 마시고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단호한 스탑 결정 한 번이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지켜냅니다. 자, 결국 오늘 살펴본 이 강력한 시스템과 법적 보호 장치들도 누군가 행동으로 옮겨야만 진짜 생명력을 얻겠죠. 뭐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면서 그 위험천만한 관리 공백 시간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 과연 누가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철저한 현장 상주, 그리고 타협 없는 단호한 통제, 이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회사의 내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